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또 북한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가게 될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일단 오늘 담화 내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3년 전 봄날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3년 전 봄날,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3년 전이면 이제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참가했고, 그리고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이 열렸죠. 3월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처음으로 갔고요. 네.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타이밍상으로는 담화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김여정의 첫 담화가 3월 3일에 나왔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현장 참관을 했을 때 우리 NSC에서 여기 유감을 표명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1월 달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는데 군사연습을 했기 때문에 담화는 나올 시간은 됐다. 다만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건 초기에, 그러니까 그 한미의 군사연습은 8일 날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의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 이때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는 내용이 자체는 이상한 건 아니고요.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었던 거고, 다만 시기적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018년 3년 전이면 말씀하신 대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사상 사상 첫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도 방문하고 여러 그 일정들이 있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쌓였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로 돌아가기가 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인 거죠. 일단은 표현을 보면요. 네. 그 제목이 3년 전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끝맺을 때도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남북관계 차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대남 대미를 어느 정도 수준을 조절을 했고요.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강도 높은 비난을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지는 남겨뒀다. 예.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을 정리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들을 없애버리는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엄포로만 볼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지난해에 김여정 부부장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관련해서 경고를 했고 실천을 옮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그것 때문에 이제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조평통 없애는 문제, 그다음에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정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그랬고, 지금 우리 최고 수뇌부에 보고 드린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을 보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는 폭파하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추가 행동을 예고했거든요. 총참모부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열어서 그걸 보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고 지금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게 결정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평통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통일부 파트너고요. 금강산 국제관광국은 현대아산하고 연락 채널입니다. 근데 지금 금강산 관광섬 사실상 중단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현대보고 시설을 철거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산 국제관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조평통을 없애버리면 남북 연락 채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할 수는 없다. 두 조치가 실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지난해 경우에는 북한이 3월 달에 4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해는 사실은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언급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 행동 지금 말한 그 두 조직에 대해 손을 댈지, 아니면 지금 북한군이 그 동계훈련, 야외 기동훈련, 종합훈련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포병훈련이나 이런 걸 빙자해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할지 좀 두고 봐야죠. 네, 연장선상에서 박사님, 그 앞서 여지를 뒀다 북한이, 그래도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북한이 쓰는 대남 대미 전술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조금씩 잘게 쪼개서 강도를 높여가는 그런 전술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조평통과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의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위를 좀 낮은 단계에서 좀 점점점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수위를 본다면 이제 금강산 국제관광국, 조평통, 그다음에 이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해 6월에도 파기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6월에 얘기한 것 중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완전 철거,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폐쇄, 군사부서 파기 4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만 폭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 실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담화로 끝날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블링컨하고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지금 방한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게 보면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북한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지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직은 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담화가 노동신문 2면에 실렸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노동신문을 대부분 본다는 점에서 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난 6월에 대남 공대 때도 노동신문에 실었어요. 김여정 담화도 실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시대 결속을 도모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특히 얼마 전 그 중국으로 그 중국 대사연맹 리용남 경제부총리도 압록강철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국경이 봉쇄해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체제 내무 결속까지 도모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런 대남 메시지 외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대미 메시지도 나왔거든요. 그 내용이 핵심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잠 설칠 일거리가 뭘까 했더니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미국과의 시차 등을 고려해서 이런 거를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도 밤에 나왔거든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주로 밤에 나와요. 그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큰 대형 도발 같은 미국 시간에 맞추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밤에 하는 경우가 미국 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을 아직 검토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아직 안 내놨죠. 그러니까 그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강경한 거로 가지 말라는 사전 경고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블링컨 오스틴 장관이 왔기 때문에 이때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행위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시기적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북한이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한 2월쯤부터 북한과 계속 접촉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담화가 나온 그 이유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미국 측이 지금 대북 정책이 수립이 안 됐어요.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네. 리뷰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2월 말에 접촉을 했다면 대북 정책 기조도 지금 성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동아태 차관보, 동아태 부차관보 이런 협상 라인이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제안을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채널을 열자 대화를 하자는 수준이었을 거고 그 상황에서 북한은 이미 트럼프 정권에서 상당 부분 그런 미국 협상에 당했다고 판단하니까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향후 나올 대북 정책이 자신들이 원하는 왜냐하면 지난해 7월 달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담화를 내고 그 유명한 미국 독립기념절 DVD를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건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위원회 이번에 전 쿠웨이트 대사도 말을 했지만은 하노이 결렬을 위해 612, 612호실을 만들어서 대북 협상팀을 꾸렸다고 그랬거든요. 협상할 생각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반은 경고지만 사실은 반은 대화 여지를 남겨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가장 큰 쟁점 같은 경우에 일단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핵 군축을 전제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북 협상, 비핵화 협상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접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군축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인데 거꾸로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빅딜이 한 번에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란 핵합의라는 실용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모두 주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빅딜을 원했다고 그러면 어려운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한 빅딜을 추구하되 각 단계의 스몰 딜을 이어서 빅딜로 가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라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로드맵만 서로 합의를 하고 진정성을 확인된다고 그러면은 초기 합의는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입장 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서 초기 합의의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뭐 강경한 담화를 냈지만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방안을 코앞에 두고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앞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위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